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미국에서 아주 유력 인사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극좌로 표현하면서 지금 최근에 우리 한국 정부가 종교계를 탄압하고 있죠. 그 종교계를 탄압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표하고 이거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을 공유한다 라고 하는데, 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더 엎어서 굉장히 큰 뭔가 제재가 또는 데미지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 데미지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우리 정부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인지 아니면 마치 조선시대 때 그 청나라의 공녀들 마구마구 잡아서 갖다 바치고 하면서 상국인의 모네 하면서 소중환에 하던 그 썩어 빠진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 양반들 그 꼴하고 좀 똑같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대한민국 국민을 탄압하고 중국인들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라 라는 국무총리의 지시, 이게 도대체 뭔가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내 반중운동을 단속하라는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이 명동에 이어 중국인 집단 거주지역인 대림동 일대에 대한 경찰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함이 커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공식 발언까지 나왔는데, 이 자들이 충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중국 공산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명동 일대에서 반중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반중 단체들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이 이제는 중국인 집단 거주 지역이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대한 경찰력 추가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9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이동해 개최 중인 반중 집회에 대해 경찰은 필요시 강력하게 조치하라 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은 집회 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 라며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함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재명이 반중 집회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깽판이라며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한 직후 반중 집회 개최 장소가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옮겨간 데 따른 것인데요. 집회 참석자들은 중국 공산당 아웃, 차이나 아웃 같은 구호를 외치며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류 언론과 극좌 세력들은 이 집회를 극우 폭력 집회로 왜곡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장악한 MBC는 이 시위를 보도하면서 시위대는 우리나라 사람이 세금을 내서 중국인에게 24가지 혜택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중국인이 오니까 엉망이다. 살인도 나고 라고 말했지만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며 이 시위를 혐중 시위라고 매도했습니다. MBC는 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인터뷰했는데요. 이 중국인은 한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절반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저런 집회는 보고 싶지 않다. 저런 말 들으면 매우 슬프고 속상하다 라는 중국어 인터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국가의 경찰력이 자국 국민의 주권이 아닌 중국인의 심기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원되는 것은 극좌 세력이 장악한 유럽의 PC주의 국가나 1대1로에 장악당한 저개발국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세금은 우리 국민에게 받고 충성은 중국 공산당에 하는 자들도 문제지만, 이런 자들에게 표와 지지를 던져주는 일부 우리 국민들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명동 옆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이제 시위를 못하게 하니까 대림동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 반대 시위하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대림동에 가서 CCP 아웃, 차이나 아웃 이제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고, 이제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이다, 페이크 프레지던트다, 뭐 이런 프레카드 깃발들을 들고 다니고 있죠. 자, 이것이 문제 있다. 자, 강력하게 조치해 라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 내용이 기가 차죠. 아까 뭐 온 거에 말씀드렸지만
집시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제 상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무력 진압 또는 총기 사용까지, 어떤 경우에는 총기 사용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 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기구를 사용해서도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강력하게 조치하라.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그 해당 지역 상인들하고 주민들이 다 조선족 아니면 중국인들이죠. 또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함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확보에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해서 그 기준에 딱 들어오면 바로 그냥 때려잡아. 이 말 아니겠습니까? 기가 차죠. 그런데 MBC는 더 가관이에요. MBC가 보도한 이 썸네일 보시면 명동 마키자 대림동 나라 망치는 차이나 아웃. 아니 차이나 아웃 구호 외치는 나라 망치고 있습니까? 이게 나라 망치는 거예요? 아니 이 MBC 이 자들의 이 시각은 도대체 뭡니까 이거? 나라 망치는 차이나 아웃. 주한미군 물러나라. 미제국주의 타파하자. 이런 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미동맹 해체하라. 정전. 이런 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이나 아웃. 나라 망친다. 그러면서 이 MBC가 중국인 여성을 인터뷰했어요. 중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인 주민이라고 여기 달아놨는데 이 사람이 조선족이면 중국 동포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냥 한족 중국인이에요. 한국말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한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절반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이죠. 무슨 절반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죠. 저런 집회는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죠. 중국 물러가라고 하는데 그건 맞아요. 저런 말 들으면 매우 슬프고 속상합니다. 그건 맞겠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지금 MBC가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MBC가 또 이 집회에 나온 한국인을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 사람이 세금 내서 중국인에게 24가지 혜택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중국이 오니까 엉망이다. 살인도 나고. 라고 하는 인터뷰를 우리나라 사람이 했습니다. 이 시위에 나온 사람이. 그런데 이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다. 라고 MBC는 또 주장을 했어요. 그게 가짜뉴스입니까? 가짜뉴스가 아니죠. 그리고 이 극우는 대림동에서 나가라. 쿠데타 세력 처벌하라. 이따위 이 시위하는 중국인들 시위는 괜찮고 중국 공산당 물러나라. 차이나 아웃. 이거는 문제 있고 이런 겁니까? 어디 감히 대한민국에서 극우는 대림동에서 나가라. 쿠데타 세력 처벌하라. 어쩌고 저쩌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MBC가 주장하는 그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맞냐? 자, 분명히 시위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들어오니까 나라가 엉망됐다. 그 살인사건도 나고. 맞지요. KT 해킹해서 돈 털어가죠. 롯데카드 지금 960만 명 지금 회원 정보 다 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얼마나 큰 피해가 나오겠어요? 현금 2억 원 돈 가방 들고 튀고 있다가 공항에서 체포된 중국인. 갇혀있다. 신고받고 보니까 대낮 집단 폭행해서 호텔에 감금까지 했다. 이 중국인이 한국 사람을. SK텔레콤 국민 절반 가입자인데 그것도 해킹했죠. 자, 살인사건. 제주도에서 중국인이 한국인을 흉기로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그 시신을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유골함에 담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중국인이 가서 그 유골함을 훔쳤어요. 자, 니들 부자니까 이 유골함 찾아가고 싶으면 28억 내, 28억. 살인사건하고 그 유골함까지 다시 또 다른 중국인이 또 훔쳐갔어요. 완전히 이거는 두 번 죽이는 행위 아닙니까? 이런 걸 중국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 워낙 중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자, 중국인 관광객 유치보다 자국민 안전이 먼저다. 이게 맞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MBC는 그 살인사건도 나고 나라가 엉망됐다라고 하는 게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다라고 하는 MBC. 정상입니까? 자, 대한민국 정부. 중국인 관광객 유치보다 자국민 안전이 먼저예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이러다가 훅 가는데요. 자, 왜냐? 이게 지금 이제 유럽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PC주의자들이 유럽에 집권하다 보니까 유럽의 무슬림들을 심기 안보를 책임져요. 왜? 무슬림 잘해줘야지. 라는 정치적 올바름에 빠져서 맞아요. 잘해줘야죠. 무슬림이라고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무슬림들이 이슬람 율법
뭐 등등을 들이대면서 해당 국가의 사회와 또는 법률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질서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또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하면 그건 바로 처벌해야 되죠. 죄를 짓지 않은데 무슬림이라고 탄압하면 안 되죠. 그러나 죄를 지면 처벌해야 되는데 지금 유럽은 처벌하지 않아요. 왜? 무슬림은 잘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아주 깨어있는 좌파 정치인으로 계속 추앙받으니까. 자, 이런 거가 지금 유럽이고, 그리고 이 스리랑카, 파키스탄, 또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저개발국들 1대1로 국가들이죠. 거기는 또 중국인들 심기안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뭡니까? 1대1로 국가도 아니고 지금 무슬림 추앙하는 국가도 아닌데 왜 우리는 중국인을 저렇게 심기안보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도대체 이 정권이 중국에 빚진 게 뭐냐?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했을 법한 개헌과 입법 폭주를 통해 일당 독재, 1인 장기 지배 체제를 구축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의 폭주에 대해 미국에서 무거운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왜 유독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만 매몰차게 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현재의 한국 새 정부는 반종교적이고 지나치게 극좌로 가고 있어 대단히 우려되며 한국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자신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가지고 있다고 뉴트 깅리치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장이 현지 시각 9월 18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자문을 해주고 있고 공화당의 원로 역할을 하고 있는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은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AFPI에서 국내 매체와 만나 한국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깅리치 전 의장은 한국의 새로운 좌파 정부가 여러 종교를 공격하는 미친 의도를 가진 것 같다 라거나 한국 새 정부가 정치 반대와 종교 자유 옹호자들을 탄압하는데 이렇게까지 과격해질지 예상하지 못했다. 탄압이 숨이 막힐 정도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깅리치 전 의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전 고 찰리 커크와 함께 한국 내 종교 탄압과 정치적 숙청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린 인물로도 알려졌는데요. 그는 그동안 X 등 SNS를 통해 한국 내 상황을 미국에 공유하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지속적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부친이 6.25 전쟁 참전 용사여서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깅리치 전 의장은 지난 2023년 5월 방한했을 때 정종휴 전 교황청 한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의 옹호자이자 확실한 반공 지도자라며 당시 자신을 돕고 있던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미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깅리치 전 의장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 내 기류가 좌경화되며 공화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독교 우파와 신자유주의를 결합한 선명성 강화 전략으로 공화당 내 혁명을 일으키고 이를 바탕으로 1994년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공화당의 새로운 부흥기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주류 언론과 국내 언론들은 깅리치 전 의장을 극으로 비난하지만 그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자문이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공화당 원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위급 인사가 내놓은 한국에 대한 작심 발언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재명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을 계속 해주는 사람이에요. 뉴트 깅리치. 정말 아주 오래된 인물입니다. 90년대 미 하원 의장을 했던 사람이고 90년대 이제 클린턴 대통령 1기 때 중간선거 하죠. 그때 공화당을 선명성 있게 우파 정책을 취해야 된다 해서 주장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0년 동안 민주당이 장악해왔던 의회를 이제 뒤집었죠. 승리해버렸어요, 공화당이. 그걸 이끈 인물이고, 그러면서 이제 99년에 하원 의장도 했던 이런 사람인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이제 마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사람이죠. 참고로, 이 사진은 실제로 찍은 사진이 아니고 AI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AI가 만든 이미지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반종교적이고 너무 왼쪽. 이거 조선일보가 너무 조심하고 있어요.
far left, 극좌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far, 제일 끝에, left, 제일 끝에 left가 뭡니까? 극좌죠. far east, 우리를 극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far east. 극동을 영어로 하면 far east입니다. 제일 끝. 그리고 동쪽이니까 극동, far east. 그러면 far left 뭡니까? 극좌라고 길리치가 얘기했는데 조선일보가 너무 왼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반종교적이고 극좌로 가고 있어 정말로 우려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극좌다, 극좌. 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길리치는 누구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도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고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종교 탄압하고 있다, 숙청하고 있다 라고 한 것을 찰리 커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줬던 인물이고 지금도 X에 트위터죠, 과거에 한국 관련한 글을 계속 적어 올리면서 미국인들에게 또 미 정치인들에게 한국 상황을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메이킹하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한국을 극좌다. 또 최근에 이제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 통일교 구속하고 그리고 또 손현보 목사 구속하고 그리고 또 사랑제일교회 정강원 목사 교회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종교 탄압이다. 미친 짓이다. 숨이 막힌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종교를 탄압하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서슴없이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의 언론들은 좌파라고 불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 좌파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우파 또는 극우로 이제 몰아붙이면서 지금 이념 전쟁 상황이 아닌데 니들은 극우야. 그러니까 니들만 이상한 놈들이야. 라고 매도를 하면서 이념 전쟁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지금 전 세계는 이념 전쟁이죠. 냉전이죠. 신냉전 아니겠습니까? 신냉전이 뭡니까? 새로운 이념 전쟁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한국도 지금 이념 전쟁 중인데 여기 한국의 이 주류 기자들은 이념 전쟁이란 말을 싫어하고 좌파라고 메이킹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이념 전쟁이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념 전쟁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에 붙어야 돼? 자, 자유민주주의가 좋냐? 공산사회주의가 좋냐? 자유민주주의가 좋지. 자,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죠. 또 신냉전이야? 신냉전이면 그럼 우리는 어느 편이야?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아니 미국 그러면 중국과 미국을 선택해야 될 미국이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니까 굳이 신냉전도 아니다, 이념전쟁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주류 언론들입니다. 왜? 좌파라고 자꾸 부르면 니들은 극우인데 우리는 극좌야. 그럼 이념전쟁이죠. 그래서 좌파라고 부르는 거 싫어요. 여기 서울경제가 기사 썼는데 미국 쪽에는 좌파와의 전쟁, 한국도 불안하다. 이 좌파라고 자꾸 부르면 나라 쪼개진다 라고 지금 우려를 하는 겁니다. 자, 미국과 유럽 주요 언론 상당수는 한국의 현 정부 출범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 이름 앞에 꼬박꼬박 좌파 성향 등의 수식어를 썼다. 자, 이게 뭐냐? 유럽 주요 언론, 뭐 가디언이라든지 우리가 퍼뜩 떠오르는 언론들이 있죠. 그리고 미국 주요 언론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월스트리트 저널 전부 좌파죠. 그런 좌파 언론들조차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앞에 좌파 또는 좌파 성향으로 붙인다 이겁니다. 이 미국 좌파들이 유럽 좌파들이 봤을 때도 얘는 진짜 좌파다, 진짜 심하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리고 집요한 좌파 성향의 이단아라고도 소개한다는 겁니다. 이재명을 한국의 거침없는 좌파가 동아시아의 균형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해외 언론들이 지금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일단 뭐 미국은 동아시아의 균형을 지금 질서를 바꾸고 싶진 않죠. 미국 주도의 중심으로 질서로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한국의 거침없는 좌파가 이재명이 그 동아시아의 균형을 바꿔서 중국 중심으로 옮겨가게 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미국도 좌파들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인 겁니다. 자, 지금 정말 선명해지고 있는 전 세계 우파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국민의힘이 아니라면 또 다른 어떤 뭐 대한정당이 나와서 우리도 선명한 우파 정당,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명한 우파로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그 정도 정당이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선명한 우파로서 마가 운동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당선됐죠.
지금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듯이 영국에서 지금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죠. 선명한 우파 정당으로 리폼 UK. 또 프랑스 르펜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선명한 우파 정당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죠. 지금 뭐 마크롱 완전히 쫄아 있죠. 그리고 독일을 위한 대안 AFD 여기도 지금 완전히 지금 급부상하고 있죠. 지금 이 지지율 1위 아니겠습니까? 선명한 우파 정당들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세계에서 제일 강한 이 나라들이 다 선명한 우파 정당이 지금 급부상하고 정권을 가지고 있고 정권을 가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선명한 우파 정당부터 일단 만들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지금 있는 국민의힘을 선명한 우파 정당으로 탈바꿈시켜야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거기에 이재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극좌로 이미지 메이킹 하게 되는 중요한 발언이 나왔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